평소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가 하나 떴네요. 국가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1,820만원, 그리고 수소차에는 최대 4,2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기차는 몰라도요, 수소차는 그래도 아마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소 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33군데 있습니다. 33군데. 그나마 공공기관이나 연구시설을 빼면 25곳 뿐이고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아니, 전국에 25개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나마 좋은 소식은 올해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3만 개까지,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는 100개까지 늘린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건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정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여기에 못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수소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수소차도요, 전기차입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수소차고요. 일반 전기차는 2차 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는 리튬 이온 방식의 2차 전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수소차는 수소에 산소를 넣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차든 수소차든 전기로 작동하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충전소를 늘린다고 해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전기차도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충전 시간이 요즘에는 급속 충전으로 하면 뭐 10분에서 15분까지 많이 단축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는 훨씬 깁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충전 속도가 느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보급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전국에 주유소가 널려 있고 또 한 2~3분이면 그냥 가득 채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충전 속도도 뭐 빠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려지게 되죠. 급속 충전 해봤자 10분, 15분인데 그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문제예요.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단지마다 보면 한 2개에서 뭐 5개?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보조금도 좋고 뭐 친환경도 좋지만 편의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에 워낙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기피하게 되거든요.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데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편의성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업계들이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EU가 올해부터 완성차 한 대당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5g을 넘지 않도록 규제를 했는데, 이거를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죽겠으니까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이 얘기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내연기관 제조업체들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들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고 전기차나 수소차도 똑같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판매량 정말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까지 완화가 되면 전기차와 수소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에 국제유가가 폭락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값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전기차 판매량이 더 줄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 업계에 불똥이 지금 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전기차 업체나 뭐 2차 전지 업체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들, 한마디로 운이죠.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사태가 안 터졌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예정보다 더 강화가 됐다면 아마 전기차나
2차 전지 업계에는 더 큰 호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유가까지 폭등을 했다면 더 가속화됐겠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 지금 초토화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거기에 유가까지 폭락을 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매력은 오히려 반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업체에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자, 실제 기사를 봐도요, 미국은 이미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달성해야 할 연비 수준도 리터당 23.2kg에서 17.2kg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위기가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위기에 무너지는 기업도 많을 거고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강해지는 기업도 많을 겁니다. 어떤 기업이 망하고 어떤 기업이 더 강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신생기업,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종목 분석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뭐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거나 유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저는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 분석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될 놈은 된다. 맞습니다. 어차피 갈 기업은 갑니다. 2차 전지는 분명히 미래가 밝은 산업이 확실하고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